모든 일의 시작은 생각보다 사소했는데요. 수빈이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할머니 옥내의 옷장 털기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할머니, 이게 광고 수익이래요. 어느 날 수빈이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덕분에 구독자가 엄청 늘었다며 용돈을 드렸죠. 손녀가 자신 얼굴 나와 번 돈으로 뭔가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게 그렇게 뿌듯했거든요. 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 돈으로 지혁이 엄마 것도 하나 사야겠다. 그때부터 할머니 머릿속에는 다정이 옷 한 벌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마음고생만 한 며느리 다정에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예쁜 옷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옥내는 일부러 머리도 곱게 빗고 평소 아끼던 브로치까지 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옥내는 다정에게 어울릴 코트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내와 다정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택시를 탔는데요. 문제는 반대편 차선에서 미친 듯이 역주행을 하던 승용차 한 대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저 차 뭐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고요. 퍼엉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박살나고 몸이 허공에 떠오르는 듯한 느낌. 그 순간 옥내 가슴이 쿵 내려앉더니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경적 소리, 끊어진 숨 사이로 다정의 손이 할머니 손을 찾다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옥내의 눈동자 속에서는 코트 자락만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옥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장마비 판정을 받았고 다정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는데요. 상철은 의사 앞에서 다리를 풀어버렸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할머니 사망 소식과 아내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상철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너무 빨리 잡혔습니다. 관 속에 누운 할머니, 여전히 손에는 작은 주름들이 선명했고요. 지혁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앉아 웃고 있었고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 사진은 수빈이가 유튜브 썸네일 만들겠다고 찍어둔 스틸컷이었습니다. 상철은 장례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주로서 절도받고 조문객들 인사에도 고개는 꾸벅꾸벅 숙였지만 사실 눈빛은 장례식장 벽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미안해. 그렇게 고생만 시켜놓고. 빈소 한쪽에서 홀로 고개를 떨군 상철의 어깨가 갑자기 들썩이더니 한참을 참고 있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울음에는 옥내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들, 다정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끝없는 후회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지혁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수빈은 장례식장에 들어올 엄두를 쉽게 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다가 결국 눈을 벌겋게 만든 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수빈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유튜브 같은 거 안 했으면 그 돈 없었으면 할머니 거기 안 갔을 텐데. 목까지 치솟는 죄책감에 제대로 숨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수빈 옆에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고 잠시 기다렸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수빈아, 너 때문에 할머니가 웃고 다니셨던 건 생각 안 나? 수빈이 고개를 들지 못하자 성재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 채널 나가시고 나서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너도 봤잖아. 내가 무슨 연예인이냐고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할머니 인생 마지막이 그렇게 화냈을까? 수빈은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그래도 사고만 안 났으면 하는 말과 함께 눈물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금 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난 이유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거든. 할머니는 내 덕에 진짜 신나게 마지막 몇 달을 사셨다는 거. 그건 누구도 못 지워. 그 말에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의 눈에는 함께 슬퍼하면서도 끝까지 현실을 붙잡고 버티려는 단단함이 섞여 있었는데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비밀 연애라는 긴장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연인이라기보다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동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내 탓이다만 반복하면서 주저앉는 거 말고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영상들 다시 올려.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웃음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수빈은 한참 동안 울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은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가겠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는 조용히 향을 올리고 나와 복도에 서 있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병원 냄새에도 아직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은호는 이 장례식에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이식 수술 동안 지혁이 병원 복도를 얼마나 헤매듯 걸어 다녔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의사에게 상황 묻는 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숨을 멈추던 표정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은호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잠시 빈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견고하게 세워두었던 벽이 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냐?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는데요. 금세 미안함이 밀려와 지혁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 미안. 너한테 짜증낼 일이 아닌데.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죠. 할머니도 어머니도 한 번에 그렇게 됐는데. 지혁은 그제야 은호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그냥 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사람. 너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 있잖아. 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내 얼굴 보고 살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그 순간 좀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수술실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목에 꽂힌 튜브가 답답해 몸을 움직이려다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잡고 있던 온기를 기억했는데요. 그게 지혁인지 순이인지 성재인지 정확히 구분은 안 갔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온기였습니다. 저도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눈 뜨니까 살아서 다행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진이도 살았고 저도 살았고 그러니까 이 집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위로 같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고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사람들, 상철, 지혁, 수빈, 은호, 그리고 우진까지.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었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지혁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 다소 엉뚱한 말을 툭 던졌습니다. 너 말 되게 잘한다. 원래 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은호가 어색하게 웃자 지혁도 조금은 힘이 풀린 듯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짧은 웃음 하나가 둘 사이에 오래 쌓여있던 거리감을 아주 조금 줄여놓았는데요. 간이식 수술을 계기로 시작된 어떤 감정의 변화가 할머니의 장례를 지나면서 더 분명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지혁 씨. 낯익은 목소리가 장례식장 출입구 쪽에서 들려왔고 지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정보아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단정한 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자신감과 계산이 뒤섞인 묘한 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할머님 빈소죠? 보아의 시선이 영정을 향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애도의 기색도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진짜인지 지혁은 더 이상 판단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지혁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알고 싶으면 어떻게든 알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당신 마음 가지고 장난쳤던 건 사과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질 일 아니란 거 알아요. 보아는 조문객들 눈치를 보며 조금 떨어진 복도로 지혁을 이끌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둘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주었고요. 말씀하세요.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이유가 뭔지. 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아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늘건설에서 완전히 손 떼고 경영 일선에서도 내려와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당신 얘기를 하십니다. AP그룹까지 인수한 그 친구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지혁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하늘건설, 조 회장을 위해 소모품처럼 쓰였던 기억이
결혼식장 앞에서 뒤통수 맞듯 버려졌던 그날이 그대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돌아온 거예요? 당신 집안이 절 필요로 할 때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보아는 그 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회사를 지키고 싶어서 당신이 필요하니까 다시 불러야겠다. 그런 계산이 먼저였어요. 지영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자 보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당신 얼굴 보자마자 그 계산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할머님 사진 보는데 예전에 당신 할머니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있잖아요. 국수 한 그릇 더 먹고 가라고 계속 면만 삶아주시던 거. 지역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었는데 그날 주방에서 국수 삶던 옥내의 뒷모습이 갑자기 눈앞에 겹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하나예요. 보아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건설, 이대로 가면 분명 엉뚱한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당신이 아니면 제대로 살릴 사람 없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서 더 크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장례, 의식불명인 어머니, 가족회사, AP그룹 인수 후 밀려드는 책임감, 그리고 방금 전까지 함께 서 있던 은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무슨 상태인지도 보이죠? 지역이 낮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관 앞에서 어머니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가족은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또 기회 얘기를 하러 온 겁니까? 보아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지역 얼굴만 보다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이 얘기는 언젠가는 해야 했어요. 오늘이 아니면 난 또 비겁하게 도망쳤을 것 같아서. 그 말만 남기고 보아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지역은 복도에 홀로 남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은호는 보아의 표정과 떠나는 뒷모습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는 걸 느꼈습니다. 후회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요. 한편 이 모든 일과는 별개로 고성희와 박영라 쪽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성희 머릿속에는 하나의 계산만 남았습니다. 이제 영라만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 지환과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것도 영라의 감정을 철저하게 잘라냈다고 믿고 싶어서였는데요. 하지만 영라는 예전처럼 말을 잘 듣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지환과의 이별을 견디지 못해 흐트러졌던 초반과 달리 이제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고 차분한 얼굴로 어딘가 결심을 굳혀가는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환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만류했지만 자신의 뜻을 어기고 결국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성희 등골을 타고 냉기가 훅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길 왜 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이제는 똑바로 알고 싶어서. 영라의 말투는 떠는 기색 없이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성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라, 설마 너 지금까지 내가 숨겨온 것들 몽땅 들춰낼 생각이야? 성희는 급하게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따로 고용해둔 사설 탐정에게 영라가 지금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한 장면도 빠짐없이 찍어와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제 성희의 집착은 단지 딸의 연애 문제를 넘어 자신이 쌓아올린 25년의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상철 가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절망이었는데요. 우진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유증도 있었지만 은호의 간 덕분에 상태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었고요. 성희는 곧이어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진아. 너는 미국으로 다시 가서 MBA도 따고 성재보다 훨씬 스펙 좋게 만들어야 해. 알지? 하지만 우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 미국 다시 안 가면 안 돼요? 성희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전 지금 여기서 아버지 회사에서 직접 일해보고 싶어요. 성재 형이랑 같이. 그 말 뒤에는 말하지 않은 다른 마음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호가 이 집안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어떤 진실들이 숨겨져 있는지
회사 안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성희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회사 들어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상처만 더 보고 오는 거야. 엄마 말만 믿고 계획대로 가면 된다니까. 하지만 우진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수술 전 죽음을 앞두고 체념하던 아이의 눈이 아니었죠. 살아 돌아온 뒤 무엇이든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른의 눈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엄마, 저도 이제 제가 뭘 보고 뭘 선택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엄마가 정해준 길 말고. 그 한마디는 성희에게 단순한 반항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통제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성희는 결국 계산을 바꿨습니다. 좋아. 회사에 보내자. 대신 내가 원하는 자리부터 하나씩 밟게 만들면 돼. 그렇게 우진은 박진석 회사, 그리고 박성재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그 선택이 훗날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한동안 이상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 의자는 그대로인데 늘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먼저 푸던 사람이 없는 식탁. TV는 켜져 있지만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넘기는 사람이 없는 거실. 상철은 밤마다 옥내가 쓰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거실로 돌아오곤 했고요. 수빈은 휴대폰 속 재생 목록을 수십 번 지우고 다시 만들면서 할머니 영상 썸네일을 볼 때마다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삶은 묘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다정의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었고 아직 의식은 없지만 생체 반응은 나쁘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아주 작은 희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역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쌓여 있었지만 AP그룹 대표라는 타이틀보다 지금은 아들로서의 역할이 더 절실했거든요. 그런 지역 옆에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은호였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어머니 손가락이라도 조금 움직이셨어요? 아니, 아직.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 가끔 우리가 하는 말을 몸 어딘가는 기억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내일은 제가 가서 수술 때 얘기 좀 해드릴까요? 어머니가 저 살려준 덕분에 우진이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습니다. 너 진짜 말 잘한다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할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각자의 상처와 죄책감을 아는 채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밀 연애 중인 성재와 수빈이 서로의 죄책감과 슬픔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라가 성희의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기 위해 진석을 찾아가려는 위험한 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멀리서는 우진이 회사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성희가 바라지 않았던 방식으로 성장하려는 첫 발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서 할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집 거실에 놓여 있었는데요. 수빈이 다시 올리기 시작한 영상 속에서도 옥내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말이야. 힘들어도 끝까지 안 무너지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요. 이제 화려한 날들이 다시 시작될지 아니면 더 거센 파도가 한 번 더 밀려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척 웃기만 하던 사람들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보아가 던지고 간 제안, 영라가 품고 있는 폭로, 우진의 새로운 선택이 서서히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